서비스 투자 그리고 양국 간의 교육 협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방면에 걸쳐서 협정이 체결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번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상품 무역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네, 한인도 세파 같은 경우에는 2010년 1월 1일 날 발효가 됐고요. 우리나라로서는 5번째로 FTA 체결국이 인도가 되었습니다. FTA와 세파 간의 차이점이 뭐냐? 세파라고 하시면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로서 상품 교역뿐만 아니라 서비스 교역, 투자, 경제 협력 등을 강조한 FTA 협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도의 같은 경우에는 그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 자유무역에 대해서 상당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세파 교역 체결 당시 FTA 용어 대신 세파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9개 협정, 국가별로는 47개국의 국가의 FTA가 체결이 되어 있는데요. 인도 이전에 2004년 한 칠레 FTA를 바탕으로 한 싱가포르, 한 EFTA, 한 아세안, 그 다음에 한인도 세파가 체결이 되었고요. 그 이후에 한 EU, 그 다음에 한미 FTA가 체결이 되었고 최근래에 한 콜롬비아, 한 페루, 그 다음에 한 호주, 한 캐나다까지 FTA 타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콜롬비아와 호주, 캐나다 개회사 시절에 상무님이 한인도 세파 활용률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셨는데요. 한인도 세파가 활용률이 많이 저조한 이유는 보통 FTA 협정 같은 경우에는 FTA 발효와 동시에 관세가 거의 철폐되는 반면에 한인도 세파 같은 경우에는 단계별 관세 인하 혜택이 있기 때문에 초반에 관세 혜택이 다소 적었습니다. 하지만 2010년 이후로 올해까지 협정 발효일 5년 차가 되기 때문에 관세 혜택이 보다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FTA 체결 당시에는 세파 체결 당시에는 인도 기본 세율이 12.5%였는데요. 2010년 1월 1일부터 세파 체결과 동시에 인도의 기본 세율이 10%로 인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파로 인한 관세 혜택보다는 기본 세율이 오히려 낮은, 그래서 세파 활용실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제 5년째에 접어들면서 FTA 인도의 기본 세율이 한 10% 정도 되고 세파 수입 세율이 4.69% 정도로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도 쪽으로 수출하시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세파를 적극 활용하시면 관세상의 혜택을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즉시 철폐, 5년 철폐, 8년 철폐로 이렇게 관세 혜택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즉시 철폐 대상 물품은 무선 전화기, 컴퓨터, 팩시밀리 등인데요. 이 품목은 FTA 체결, 세파 체결 전에도 이미 WCO에서 IT 협정을 통해서 관세가 이미 양호가 된 품목입니다. 따라서 즉시 철폐로 인한 효과가 거의 없었죠. 하지만 합성고무, 초음파 영상 진단기 등 5년간의 철폐 기간을 갖는 품목은 2014년, 2015년도에 이르면 모든 관세가 철폐가 되기 때문에 관세상의 혜택이 상당히 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FTA와 세파를 제가 말한 도중에 간혹 이렇게 혼용돼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세파와 FTA는 거의 같은 협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세파를 FTA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한인도 FTA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4가지 요건을 충족을 하셔야 되는데요. 가장 먼저 직접 운송 원칙, 그 다음에 원산지 요건, 그 다음에 원산지 증명 요건, 그 다음에 절차적 요건을 충족을 하셔야 됩니다. 이 4가지를 모두 다 충족한 경우에 한해서 한인도 FTA가 적용이 된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직접 운송 원칙이라는 것은 한국에서 인도로 다이렉트 쉬먼트가 되어야만이 한인도 FTA가 적용이 된다는 의미고요. 만약
제3국을 거쳐서 인도로 수입이 될 경우에는 한인도 세파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리상, 운송상의 이유로 제3국에서 단순 환적이 될 경우에도 직접 운송으로 간주를 해서 FTA 적용이 가능한데요. 이런 경우에 수입자가 제3국에서 물품이 단순 환적됐음을 입증하는 서류들을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 예로는 싱가포르에서 발행을 하는 비조작 증명서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산지 요건인데요. 우리가 흔히 아는 원산지라고 하면 메이드 인 코리아, 그 다음에 메이드 인 인디아 이런 식의 원산지 표기가 아니라요. FTA에서 말하는 원산지는 원산지 지위를 획득한 물품을 말합니다. 즉 한인도 세파에서 정하는 원산지 결정 기준에 따라서 원산지가 한국산, 인도산으로 인정받은 물품에 한해서 한인도 세파가 적용이 되는데요. 크게 기본 원칙과 품목별 기준으로 구분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 원칙, 품목별 기준에 대해서는 FTA 활용 프로세스 시간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산지 결정 기준인데요. 그 품목별 원산지 결정 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 가공품에 대해서는 CTSH, RVC 35%라는 일반적인 제너럴 룰에 따라서 원산지 판정을 하시는데요. CTSH가 무슨 의미냐? 세번 변경 기준을 의미를 합니다. HS 코드 변경 기준이라고 하는데요. 일정 정도의 가공 활동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는데 뒤에 붙은 RVC 35%라는 의미는 영내 부가가치가 35% 이상 충족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는 기준입니다. 주요 업종별 원산지 결정 기준을 살펴보면 기계, 전기전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제너럴 룰 또는 3번 4단위 그 다음에 영내 부가가치 이율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철강, 비철, 화학, 생활용품에 대해서는 제너럴 룰 또는 HS 코드 4단위 변경 기준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섬유에 대해서는 제너럴 룰 이외에도 가공 공정 기준이 추가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더불어 최소 기준, 미소 기준이라고 하는 규정과 중간재 규정 조항이 있습니다. 절차적 요건인데요. 수출자의 경우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절차에 따라서 FTA 발효국 확인, HS 코드 확인, 관세 혜택 확인, 원산지 파적, 그 다음에 원산지 증명서 발급, 서류 보관의 절차를 모두 다 이행하셔야만이 한인도 세파 적용에 무리가 없습니다. 여기서 수출자 체크 포인트인데요. 협정별, 품목별, 원산지 판정에 유의하셔야 되고 수입국의 HS 코드 확인 및 원산지 결정 기준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BOM이라고 하는 Bill of Material, 원산지 투입 명세서, 그 다음에 원산지 소명서 등 사후검증 대비 증빙 서류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원산지 증명 요건인데요. 한인도 세파의 경우에는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 인도의 경우에는 인도 수출검사위원회에서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을 합니다. 일반 원산지 증명서와 한인도 세파 원산지 증명서는 다르고요. 일반 원산지 증명서가 발급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수입국에서 한인도 세파 적용이 안 됩니다. 반드시 통일증명서식 KIR 폼을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상공회의소나 세관, 인도 수출검사위원회로부터 KIN 폼을 반드시 발급받아서 수입국에 제출해야만이 한인도 세파가 적용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게 한인도 세파 원산지 증명서 양식인데요. 이 증명서 양식의 작성 요령에 따라서 정확히 작성이 되어야만이 수입국에서 한인도 세파 적용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으로 한인도 세파 활용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인도 세파 활용 프로세스는 크게 6단계로 구분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일 처음에 제품의 HS 코드 확인, 즉 수출 물품에 대해서 수출 HS 코드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제품 HS 코드에 해당하는 각 FTA 협정별 세파에서 규정하는 원산지 결정 기준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원산지 결정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기본 원칙 이외에 품목별 원산지 결정 기준일 경우에는 HS 코드 6단위별로 원산지 결정 기준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HS 코드 6단위를 확인하셨으면 그 원산지 결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미리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품마다 원산지 결정 기준이 달리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HS 코드를 확인하셨으면 이 원산지 결정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원산지 판정을 위해서 빌 오브 메터리얼을 구성하는 원재료의 HS 코드 및 원산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 판정을 위해서는 회계정보, 조정판가 및 조정재료비에 대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5단계는 원산지 결정 기준의 원산 충족 여부를 판정을 하시고요. 한국산으로, 인도산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신청 및 관련 서류 보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차례대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HS 코드 확인 단계입니다. HS 코드라는 것은 세계적으로 사용하는 그 상품 분류표를 의미를 하는데요. 세계적으로 HS 코드 6자리를 공통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수출국에서 HS 코드 6단위가 분류가 된다면 수입국에서도 같은 HS 코드 6단위를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게 WCO의 분류 기준에 따라서 HS 코드를 분류를 하기 때문에 하나의 물품에 대해서는 하나의 HS 코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수출국과 수입국의 HS 코드가 다르다면 원산지 판정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수입국의 HS 코드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다르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입국 기준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을 해주고 있는데요. 수입국에서 어떤 HS 코드로 분류가 되고 있는지 그 근거 서류만을 제출을 한다면 수출 HS 코드와 달라도 원산지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HS 코드가 다를 경우에 수입국의 수입신고 필증이라든지 그 인도 세관에서 발행하는 품목 분류 기준, 이런 해당 품목에 대한 품목번호 확인서, 이런 부분들을 제출한다면 HS 코드가 상회하셔도 원산지 증명서가 발급이 가능합니다. 제일 중요한 HS 코드 확인 방법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HS 코드 관련 전문가인 관세사를 통해서 확인하시는 방법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이고요. 그 다음으로 법규집을 통해서 HS 코드를 확인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다소 전문적인 용어와 분류 기준이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시간적, 비용적으로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과 관세평가분류원이라는 국가기관을 통해서도 HS 코드를 확인이 가능하나 관세평가분류원에 의해서 HS 코드를 확인하신다면 보통 한 품목당 30일의 심사기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제일 빠르게 HS 코드를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은 품목분류 전문가인 HS 코드 관세사를 통해서 HS 코드를 확인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HS 코드가 확인이 되셨으면 그 다음에 한인도 세파에서 정하는 원산지 결정 기준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한인도 세파를 활용했을 경우에 수입국에서 관세율이 얼마만큼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는 단계인데요. 만약에 수입국에서 한인도 세파에 따른 관세 혜택이 전혀 없다라고 하신다면 굳이 한인도 세파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할 실익이 없습니다. 만약에 수입국에서 관세 혜택이 있다라고 하시면 그때 원산지 증명서가 어떻게 발급이 돼야 되는지 원산지 결정 기준을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저희 FTA 무역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원산지 결정 기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들어가셔서 HS 코드 6단위를 입력을 하시면 여기 인도를 클릭을 하시고요.
HS 코드 6단위를 입력을 하시면 원산지 결정 기준 및 세율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와 뿐만 아니라 저희 관세청 FTA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셔도 동일한 원리로 인해서 HS 코드 및로 인해서 원산지 결정 기준 및 세율 확인이 가능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네, 원산지 결정 기준을 확인을 하셨으면 원산지 결정 기준 및 이에 따른 원산지 판정 내역이 있는데요. 이 완전 생산 기준, 영내 가공 기준, 충분 가공 기준은 기본 원칙입니다. 여기서 하나하나 살펴보면 완전 생산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한 국가 내에서 모든 원재료부터 시작해서 완성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원재료, 완제품이 생산될 경우에 완전 생산 기준에 충족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완전 생산에 충족한 물품일 경우에는 품목별 원산지 결정 기준을 따르지 않으셔도 한국산으로, 인도산으로 인정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초 원재료가 거의 다 수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완전 생산 기준에 충족되는 물품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완전 생산 기준에 충족하지 않는 물품들 같은 경우에는 품목별, 아까 말씀드린 HS 코드 6단위로 지정되어 있는 품목별 원산지 결정 기준에 따라서 원산지 판정을 하셔야 되고요. 이와 더불어 영내 가공 기준, 충분 가공 기준, 이런 규정들을 모두 다 충족을 하셔야 됩니다. 네, 품목별 원산지 결정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품목별 원산지 결정 기준은 크게 세번 변경 기준, 그 다음에 부가가치 기준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CTSH라는 부분이 세번 변경 기준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RVC 35%는 영내 부가가치 계산 방법에 의해서 원산지 판정을 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여기서 플러스 부분이 된 부분은 둘 다 충족을 해야만 한국산으로 인정을 받는 경우입니다. 한인도 세파가 활용률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는데요. 다른 FTA에 비해서 한인도 세파가 원산지 결정 기준이 다소 까다롭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FTA 협정 같은 경우에는 CTSH, 세번 변경 기준이나 부가가치 기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원산지 판정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한인도 세파 같은 경우에는 이 세번 변경 기준과 부가가치 기준 둘 다 충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출자 입장에서 원산지 판정에 상당한 리스크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번 변경 기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세번 변경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Change in Tariff라고 하는데요. HS 코드 변경 기준을 의미를 합니다. 비원산지 재료의 HS 코드와 완제품의 HS 코드를 비교를 해서 일정 단위 이상 변경이 된 경우 완산지 물품으로 인정하는 기준입니다. 한인도 세파의 경우에는 6단위 변경 기준인 CTSH 기준을 사용을 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870810이 HS 코드 6단입니다. 그래서 원재료와 완제품의 HS 코드를 비교를 했을 때 완제품이 870810이라면 원재료는 870810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즉 다른 HS 코드를 사용을 해서 완제품 870810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으로 인정을 받는 기준을 말합니다. 네, 예를 들어 설명을 하겠습니다. 전동기의 HS 코드는 850133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투입되는 원재료 종류를 살펴봤더니 크게 4가지가 들어간다고 치면 여기에 인도와 한국은 영내산 원재료이기 때문에 세번 변경 기준에 의해서 비교 대상 원재료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비교 대상 원재료는 이 비영내산 원재료인 중국에서 수입하는 펜과 카본 브러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HS 코드 6단위 변경 기준을 도입을 해보면 원재료 펜의 경우 841459에 분류가 되고요. 카본 브러쉬가 8503-105에 분류가 됩니다. 이 HS 코드와 완제품의 850133을 비교를 했을 때 일치하는 HS 코드가 없으므로 6단위 세번 변경 기준이 충족하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 부가가치 기준인데요. 부가가치 기준은 우리나라에서 얼마만큼의 부가가치가 창출되어 있는가를 표시하는 게 부가가치 기준입니다. 부가가치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역내 포함 가치 비율, RVC법이라고 하는 부가가치 산출 방법과 비원산지 재료 가치 비율을 산정하는 MC법으로 구분을 하실 수가 있는데, MC법의 경우에는 주로 유럽 국가에서 사용하는 부가가치 계산 방법으로, 인도의 경우에는 이 RVC법에서 따라 원산지 판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RVC법도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공제법, 직접법, 순원가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공제법에 의해서 원산지 판정을 하기 때문에 공제법에 따라서 원산지 판정, 부가가치율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네, 공제법의 경우에는 조정가격, 수출, FOB 수출가격 분의 FOB 수출가격 마이너스 비역내산 재료비의 합계 곱하기 100 했을 때 나오는 비율을 부가가치율로 산정을 합니다. 이게 일정 비율 이상의 경우에 한국산으로 충족을 받는데요. 여기서 투입되는 원재료가 100이라고 한다면 수입산 원재료를 35% 이내로 사용을 했을 경우, 국내에서 부가가치가 35% 이상 충족이 되었을 경우에는 한국산으로 인정받는 기준을 의미를 합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보면 아까 말씀드린 전동기의 HS 코드가 850133인데요. 부가가치율을 산정해보면 여기에 투입되는 원재료의 금액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정유자, 마그넷은 한국산이기 때문에 비역내산 원재료에 포함되지 않고요. 여기서 펜, 카본 브러쉬에 대해서는 300원의 비역내산 원재료로 잡힙니다. 그래서 수출 금액이 1000원이다 라고 했을 때 1000원 분의 1000원 마이너스 펜, 중국에서 수입한 펜 카본 브러쉬에 대해서 300원을 차감을 해주고 곱하기 100을 하면 부가가치율이 70%가 산출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RVC 35% 이상이기 때문에 35% 이상 70%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율도 충족을 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전동기의 경우에는 한인도 세파를 적용받을 수 있는 물품으로 판정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공공정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공공정 기준은 일정 정도의 가공행위를 수출국, 생산국에서 수행할 경우에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는 기준을 의미를 하는데요. 주로 섬유, 화학 분야에 걸쳐 그 가공공정 기준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한인도 세파에서는 우류의 경우 역내에서 재직하고 재단, 봉제하는 2단계 공정을 수행을 하여야만이 한국산으로 인정해주는 가공공정 기준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네, 미소 기준인데요. 이 부분은 특례 기준으로서 별로 이게 나중에 좀 디테일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을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산지 판정을 해서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경우에 원산지 증명서를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한인도 세파는 기관 발급 양식을 취하고요. 발급 주체는 인도는 인도 수출검사위원회, 한국은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을 합니다. 그래서 통일된 증명서식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KIN 폼을 사용을 합니다. 반드시 KIN 폼을 활용을 하셔야 한인도 세파가 적용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증명서 유효기간은 1년이고 사용 언어는 영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례 사용 원칙으로서 한 번 수출할 때마다 한 번의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을 하셔야 됩니다. 세관 발급, 상공회의소 발급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서류를 직접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에서 제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세관의 경우에는 유니패스라는 전자통관 시스템을 통해서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신청과 발급이 가능하고요.
상공회의소 같은 경우에는 무역인증서비스센터를 통해서 원산지 증명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직접 세관이나 상공회의소 방문을 해서는 원산지 증명서 발급이 안 되고요. 반드시 특정 사이트를 통해서 원산지 증명 신청 및 발급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산지 증명서, 인터넷으로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신청할 때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 서류 리스트입니다. 일단 수출 신고 필증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인보이스 또는 거래 계약서, 그 다음에 원산지 소명서, 그 다음에 원산지 소명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을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원산지 소명서 입증 서류라고 보시면 자재명세서라고 하는 BOM 자료, 그 다음에 재료공정도, 원재료 투입 구입 명세서, 세금 계산서를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원가 산출 내역, 원재료 수불부 대장, 그리고 원산지 포괄 확인서를 제출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원산지 포괄 확인서는 국내에서 납품받은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 증빙 자료를 의미를 합니다. 국내에서 납품받은 원재료가 없을 경우에는 이 원산지 포괄 확인서를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제출 서류로는 원산지 포괄 확인서가 있는데요. 국내에서 완제품을 생산하는 생산자가 있고 수출자가 따로인 경우에는 생산자로부터 받은 원산지 포괄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되고요. 기타 원재료 투입 입증 서류에서 세금 계산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렇게 한인도 세팔 원산지 증명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서류들을 제출이 필요로 한데요. 이런 제출 서류가 많다 보니까 원산지 증명서 발급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고요. 이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증 수출자 인증 제도라는 제도가 있는데, 인증 수출자로 수출자가 인증을 받게 된 경우 이러한 기초 제출 서류들을 생략이 되고요. 인증 수출자 인증 번호로만 원산지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시니까, 만약에 한인도 세파를 적극 활용하시고자 하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인증 수출자 인증을 우선 획득을 하시는 게 원산지 증명서 발급 업무 효율화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FTA 적용 단계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협정 적용, 수입 당시에 FTA 협정 적용 신청을 해야만이 FTA 세율이 적용이 되는데요. 수입 당시에 한인도 세파 원산지 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 기본 세율로 수입 통과를 하고 수입 신고 수일로부터 1년의 범위 안에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했을 경우에 협정 사후 적용이 가능합니다. 즉 한인도 세파 사후 적용이 가능한 부분이죠. 그러면 수입 신고 시에 냈던 기본 세율만큼을 다시 환급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만 이 제도가 존재를 하고, 아쉽게도 인도 수입국에서는 현지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FTA 사후 적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자 입장에서는 수입 시에 반드시 원산지 증명서가 제출돼야만이 인도 측에서는 한인도 세파가 적용됨을 미리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원산지 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서류 보관 의무가 있는데요. 지금 수출자, 생산자는 원산지 판정과 관련된 자료들을 5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고요. 수입자 역시 원산지 판정, 그리고 수입과 관련된 자료를 5년간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산지 사후검증 부분인데요. 그 원산지 사후검증은 한인도 세파 관련해서 원산지 사후검증 의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례를 통해서 원산지 판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린팅 잉크에 대한 원산지 판정 사례인데요. 제1단계부터 제품의 HS 코드 확인, 그 다음에 원산지 결정 기준 확인, 원재료의 HS 코드 확인 및 원산지 확인, 그리고 회계정보 확인, 그 다음에 BOM을 구성하는 원재료의 HS 코드 및 잠시만요. 이 5단계의 내용이 잘못되어 있는데요. 이 5단계는 원산지 증명서 신청 및 관련 서류 보관으로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린팅 잉크에 대해서
HS 코드 확인 단계인데요. HS 코드는 전체 97개의 2단위 HS 코드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프린팅 잉크는 염료, 페인트에 속하기 때문에 제 32류에 분류가 됩니다. 예, 32류 밑에는 4단위 HS 코드에서 321215호에 잉크라는 물품이 분류가 되고요. 3212 6단위로 구분을 해보시면 인쇄용 잉크가 321로 11부터 19에 분류가 되는데 11은 흑백이 분류가 되는 HS 코드고요. 19는 흑백을 제외한 프린팅 잉크가 분류되는 HS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 프린팅 잉크는 칼라 프린팅 잉크이기 때문에 321로 19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HS 코드를 확인하셨으면 2단계 제품의 HS 코드에 해당하는 한인도 세파 원산지 결정 기준을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저희 FT구역 종합지원센터 포털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원산지 기준 조회 화면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개별 국가보기, 인도, HS 코드 3211519를 입력을 하시면 이렇게 원산지 결정 기준이 조회가 됩니다. 네, 원산지 결정 기준을 확인해서 보면 프린팅 잉크죠. 프린팅 잉크의 원산지 결정 기준은 다른 호에 해당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35% 이상의 영내 부가가치가 발생하는 것에 한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어로는 CTSH 플러스 RVC 35%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 단계로 BOM을 구성하는 원재료의 HS 코드 확인 및 원산지 확인 단계로 접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BOM 내역을 살펴보다 보니까 BOM상의 원재료의 HS 코드 및 원산지 확인을 해보면 여기에 HS 코드, 투입되는 원재료가 한 5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에 HS 코드 확인, 원산지 확인. 여기서 원산지 확인이 중요한 이유는 비영매상 원재료를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원산지 판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프린팅 잉크에 투입되는 원재료 중 비영매상 원재료는 안료2와 수지, 식물류 2, 3, 5번에 해당되는 물품이 역외산 원재료로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완제품인 321519와 안료2, 수지, 식물류에 대해서 HS 코드 6단위를 비교를 한 결과 HS 코드 6단위와 완성품의 HS 코드 6단위가 상이함으로 CTSH 기준을 충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부가가치 기준에 의해서 원산지 판정을 해보면 여기서 비영매상 원재료의 금액의 합계는 1,425원입니다. 그리고 FOB 수출 금액은 4,136원입니다. 그래서 4,136원 분의 4,136원 마이너스 1,425원을 곱하기 100을 하면 65.5%가 산출이 되기 때문에 RVC 35% 기준을 충족을 합니다. 이러면 관련 서류들을 모두 다 제출한 경우에 한인도 세파 원산지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제가 한인도 세파 관련해서 원산지 증명 및 원산지 판정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 FT구역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나 여기 1380으로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한인도 세파 관련해서 상담을 받고 있고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인도 세파 원산지 증명서 활용 프로세스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